제1강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주제는 중국 사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BC 2333년 나라를 세운 이후 지금까지 은슬로 닿을 수 없는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역사에 기록된 상상하기 어려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민족 사상, 즉 한국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 나타나 있는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정신은 우리 민족의 정신의 원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군 사상을 계승하여 보다 심화시킨 것이 풍류도인데, 이 풍류도의 핵심적 사상 내용이 바로 접하군생입니다. 접하군생은 묻 생명들과 접하여 교화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홍익인간과 접하군생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한국 사상에 유불도의 사상이 다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던 우리 민족이 우리 역사에 가해졌던 그 숱한 유기와 시련을 극복하여 오늘까지 이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분명한 사상에 의한 호국의 실천 의지에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은 완전히 외래 사조들의 천국이 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 사회에 형언할 수 없는 침략과 간섭과 유해를 가한 중국의 한족의 사상, 특히 중국 고대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작금의 한국 학계의 동향에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필자는 현재 인도,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의 정치사상을 총정리한 동양정치사상연구전집 전 10권을 현재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붓다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매우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상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상, 특히 중국 고대 사상의 경우에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개서적이면서 계급 질서적인 면을 되게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사상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미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 천지가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소위 유교의 경을 애우는 가거지향적 서당식 공부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이미 한국 근대 사상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동학의 창시자 최재훈은 자신의 저서 용담유사에서 누천년에 걸친 유불도의 운세가 다 있다고 선언한 지가 백수십 년이 훨씬 넘었건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조선시대의 서당 교육식으로 대학 수업에서 혹은 동양철학연구에서 논어,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등을 일종의 경으로 격상시켜서 젊은 청년학도들의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막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태들은 완전히 시대를 기하는 한원주의자, 일체의 변화를 거부하는 근본주의의 전형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 사상가들인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묵자, 한비자 등의 경우 일종의 사상연구의 단위체로서 인식하여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사상에 경도되어서 한국 사상에 대입하여 한국 사상을 재단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대주의자 내지 새로운 현대판 중화주의의 경도라고 엄중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가 낳은 대표적인 사상가인 단재 신철 선생은 문제없는 논문이라는 유명한 논설에서 이조 이래로 유교를 존상하여
500년 동안이나 서적은 사서오경이나 사서오경의 되풀이요 학수는 심성이기의 강론뿐이었나니 이같이 단조로이 진행되는 사회가 어디 있느냐, 이같이 망종부화하는 사회가 어디 있느냐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객의 신념 만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설에서도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된다면서 당시 중국에 대한 사상적 경도에 대해 심각한 의조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논설에서 조라주의를 위하여 조선이 존재하며 삼강오리를 위하여 만민이 존재한다면서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하려 한다면서 통렬히 중국의 사대주의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설이 어느 때입니까? 그럼에도 아직까지 중국 사상을 일종의 정가의 보도처럼 학자들은 휘두르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는 이민족을 수탈하고 학살하고 침략한 패거리 역사입니다. 지금도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정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거부한 채 온갖 반인륜적 반민주적 행각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 운세를 보도하면서 주역을 소개하는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주역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령입니까? 필자는 주역을 수년간 공부해본 결과 주역은 매우 인간 차별적이고 개서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천지의 입법과 인간의 도를 함께 조화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해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은 주역은 그 내용상의 용어도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고 기족적이고 현상옹호적입니다. 나아가 그 내용도 상당히 차별적이고 수직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유학이 나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역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노자도 장자도 아무 비판 없이 일종의 성역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중국 사상, 특히 중국 고대 사상에 있어서 완전히 문의 사회라고 해도 결코 가장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중국 사상에 매몰되어 논어와 맹자 그리고 주역을 달달 애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한국에 올바른 세계적인 사상가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체제 이후 한국은 사상의 변방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TV, 냉장고 그리고 자동차들이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상계는 완전히 외래사조의 백화점이 되어 우리의 존재성을 헐묻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상상할 수 없이 수탈하고 학살한 중국 사상의 경도시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실제성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대평가되고 있는 중국 고대 사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중국 사상에서 벗어나서 우리식의 주체적인 사상 개발과 창조에 이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경환 교수의 논단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